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겁다고 했지만 사실 시장은 이 뉴스에 별로 무겁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난 5월 16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낮춘 AA1로 강등했습니다.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이미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이제 미국은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최고 등급을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108년 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 첫 거래일인 5월 19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결국 소폭 상승 마감하며 시장은 예상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32%, S&P 500은 0.09%, 나스닥은 0.02% 올랐고 S&P 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덤덤했을까요? 그리고 이 덤덤함이 진짜 괜찮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위험한 안일함인지 오늘 그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디스는 왜 지금 강등했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이유.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춘 이유로 꼽은 것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6%를 넘어섰으며 무디스는 이 비율이 2035년에는 9%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2021년 전체 세수의 9%에 불과했던 이자 지급 비중이 2024년에는 18%로 급증했으며 2035년에는 세수의 3분의 1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AAA 등급 국가의 이자 부담 비율인 2% 미만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디스의 조치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과 근본 강등이 금융시장의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반형 인식 측면에서 미국이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 중인 것은 사실이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새로운 정보는 아니라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이 덤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것이지 새로운 충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니라다. 미국이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당했음에도 금융시장의 반응이 의외로 덤덤하자 제이미 다이먼이 내놓은 일침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신용 스프레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일함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의 황제가 직접 안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빅뷰티풀빌 이미 서명까지 완료된 초대형 감세 폭탄. 무디스 강등만으로도 이야기가 충분히 무거운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의 하나의 위대한 감세 법안 빅뷰티풀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대형 감세 패키지인 원 빅뷰티풀 빌 액트가 찬성 215표, 대반대 214표로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단 한 표 차이입니다. 사실상 반반으로 나뉜 미국 정치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11조 원 규모의 세금을 깎고 의료비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한편 국방과 국경 예산은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는 이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3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5조 달러의 부채한도 증액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모기지학 자금 신용대출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향후 10년 내 부채가 GDP의 120%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을 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쌓았던 부채보다 지금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만들어낼 부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무디스가 강등 이유로 꼽은 재정 건전성 악화. 그런데 강등 직후 통과된 법안이 그 재정 악화를 더 가속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08년 만의 사건인데 시장이 왜 덤덤했나 세 가지 이유. 시장이 덤덤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디스의 이번 강등 결정보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더 큰 리스크이자 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벤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둘째, 대체 자산이 마땅히 없습니다. 과거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은 미 국채의 벤치마크 지위나
달러화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대체 자산도 여전히 부재합니다. 달러가 흔들린다고 해서 당장 어디로 옮겨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 통화가 아직 없습니다. 유로도 위안화도 엔화도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고 코스피도 연초 대비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호황 국면에서 거시적 리스크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모두가 사실은 지금 당장은 괜찮다는 이야기일 뿐 앞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아니라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실질적 균열이 오는가 냉정한 분석.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달러 패권의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균열이 없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무역의 결제 통화이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 국채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담보물로 쓰입니다.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균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채권 매도세의 핵심 동력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세계 최대 해외 투자자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 아래 미국 국채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지만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일부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인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는 시나리오, 거기에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미국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재정 적자를 더 키우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강등으로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 매도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미국 국채 대신 다른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나면 달러, 자산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호가 동시에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달러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의 리스크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 달러 자산을 줄여야 하는가 균형 있는 시각?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로서 달러 자산 비중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달러 자산을 줄일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달러 자산을 맹목적으로 늘릴 타이밍도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달러 외의 자산으로 분산을 확대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원화 약세 해지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경제 성장에 올라타는 수단입니다. 이 두 기능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원화 약세 해지로서의 달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이란 전쟁,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이 동시에 원화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달러 자산 일부를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성장 올라타기로서의 달러 자산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추가됐습니다. 빅뷰티풀빌이 만들 국가부채 확대, 무디스 강등으로 높아진 채권금리, 그리고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구조적 압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국 자산의 매력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자산을 줄인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몇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물 자산입니다. 금 선물은 온스당 4,75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전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자산입니다. 달러 패권 균열 우려가 커질수록 금의 논리는 더 강해집니다. 둘째, 신흥국 통화 분산입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와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은 개별 국가의 리스크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증시가 불안정해지며 대안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인 해석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도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재정 적자로 희석될 때 이 특성이 더 주목받습니다. 투자자별 대응 달러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 달러 자산을 이미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통화이고 단기적인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면 이번 강등 사건을 계기로 1020% 정도를 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리밸런싱을 검토할 시점은 됩니다. 달러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반대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달러가 위험하다며 달러 자산을 아예 배제하는 건 과잉 반응입니다. 원화 자산에 100%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파업, 한국 수출 감소, 이란 전쟁 여파 모두를 고스란히 맞습니다. 달러 자산은 줄일 대상이 아니라 과잉 집중을 피할 대상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산입니다. 달러, 금, 원화 자산, 비트코인을 각각 어느 비중으로 들고 갈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뉴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숙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08년 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덤덤했습니다. 이 덤덤함이 진짜 괜찮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한 것처럼 위험한 안일함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달러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균열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국가부채, 무디스 강등, 빅뷰티풀빌까지 이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달러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의 시대는 조금씩 저물고 있고 자산 분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달러 패권 균열 우려 속에서 금이 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금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벨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